안녕하세요. 뻔뻔한 복덕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이제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상투 잡았나? 역시 이제 고점에 물린 사람들은 이거 내가 설거지 당하게 생겼네 라는 위기감이 점점 목을 조이듯이 찾아오는 그런 느낌적 느낌을 분명히 받을 거예요. 그만큼 대출 규제가 엄청난 파워풀한 한 방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 이 계약 계속해서 밀고 나갔다가는 불도저로 내가 밀고 나가는 게 아니라 불도저에 깔리게 생겼어. 결국 나의 서바이벌, 아파트는 결국에 수익률 서바이벌을 위해서 존재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 이제 더 이상 생존 능력마저도 의심할 정도로 굉장한 자금줄에 위기가 찾아오게 되니까 계약을 취소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랠리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취소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계약일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에 계약 해제 사유 발생일이 27일 이후인 사례가 125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6월 28일부터 대출 규제가 시작이 됐잖아. 6억 이상 니들 대출 못 받아.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어떤 규제가 터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어버버버 하면서 서로 간에 그냥 정말 그 말 들었냐? 이거 사실이야? 정말 실화냐? 거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다가 이러다가 내가 지금 이 고점에 깃발 꽂고 뭔가 시세 차익 구가하기 위해서 내 집을 샀는데 이거 도저히 앞으로 집값 떨어질 일만 생길 것 같으니까 속속들이 계약 취소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3,343건이 지난 4일까지 계약을 체결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28일 이후 일주일 동안만 진행됐던 계약 한 300건 중에 255건이 취소가 됐으니까 260건 치고 거의 90%가 계약을 해지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한 어떤 이 시장의 충격파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만큼 단기간 안에 내가 집을 사야겠다고 생각하고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지 않은 그런 사례는 거의 없었을 거예요. 부동산 사이클상 볼 때. 대부분 웬만하면 어느 정도 계약을 끝까지 밀고 가려고 하지. 특별히 이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산 가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단 내가 잡았다라는 건 뭐야? 대출 튜브들을 다 이곳저곳에서 다 연결시켜 가지고 자금줄이 흘러 들어올 수 있게끔 세팅을 딱 맞췄다는 얘기야. 결국 자금적인 어떤 선순환이 충분히 해소가 됐기 때문에 계약을 밀고 나가려고 하는 건데 이제 완전히 한두 줄기만 맡긴 게 아니라 완전 동서남북 딱 막혀버리니까 사람들이 이거 어쩔 줄을 모르고 당연히 계약을 해지를 해야지. 그죠? 이제 더 이상 끌어들일 수 있는 자금이 없는데 무슨 수로? 일자별로는 대출 규제 발표 당시일이 사유 발생일 거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발표일 이전인 6월 20일, 26일 계약됐다가 이후에 계약이 깨진 65건 중에도 25건이 규제 발표일을 사유 발생일로 명시를 했다는 건 그만큼 엄청난 심리적 충격이 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수요자가 어느 정도 내가 내 집 마련 안정을 위해서, 주거 안정을 위해서 내가 집 사야 되겠다라고 큰맘 먹고 대출을 일으킨 분이라면 쉽게 취소 못하지. 얼마나 많은 발품을 팔았을 거며 얼마나 많은 집주인과의 내고를 거쳤을 것이며 집 사기 위해서 정말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던 사람은 이렇게 쉽게 계약 못합니다. 이거 다 뭐야? 투기적 요소가 강하다는 얘기야. 그만큼 2달 전부터 집값 엄청나게 올랐잖아. 미친 듯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됐다 싶어가지고 그래 내가 이 지점에서 깃발 딱 꽂으면 엄청난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게 다 투기적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와서는 한국 아파트의 그 가치의 근간은 좀 건전한 내 집 마련, 주거 안정성을 위한 어떤 이 수요의 움직임보다는 어떻게 하면 집값을 조금이라도 더 들어 올릴까라는 그런 어떤 계산이 딱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가 딱 터지니까 고스란히 계약 취소 주르륵 도미노처럼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 1억밖에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출 1억이 말이 되냐? 그냥 발칵 뒤집어졌지.
그러니까 뭐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이렇게 초강력 대출 규제가 딱 하루 만에 시행이 됐잖아요. 27일 발표하고 28일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집값을 확실하게, 빨리, 선명하게, 굵게, 뚜렷하게 잡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건데, 이 시장에 많은 투기적 수요들, 또 여러 가지 어떤 수요들이 섞여 있겠지만, 그동안 한국 이 아파트 시장의 가치를 좀 부풀려 올렸던 건 그만큼 엄청난 자기소득 이외의 수익이 없는 대출을 받아오면서 시세 차익을 노렸던 투기적 수요들이 굉장한 어떤 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심지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 1억이라는 얘기는 생활 안정자,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퇴거 시에 대출 받을 수 있고 또 집주인이 들어갈 때도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이제 거의 못 받게 생겼어요. 생활 안정자금 주담대는 1억 원 한도 내로 제한이 된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잖아. 금융위원회에서. 임차 보증금 반환 목적의 생활 안정자금 주담, 요거 보통 한 5억에서 6억 이상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5억 정도, 6억 정도 딱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는데 이거 완전히 1억으로 쪼그라드는 거. 야, 이거 그냥 쫄아도 이게 라면 쫄은 거에 비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생활안정자금 주담대 대출 한도가 1억을 초과하여 받을 수 있음. 그죠? 1억 상당의 대출밖에 못 받는 그런 어떤 경우가 지금 생기게 되는데, 요거는 이제 예외 규정이죠. 1억 원 초과할 수 없는데 기존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6월 27일까지 체결한 사람. 그죠? 임대인의 해당 주택 소유권 취득일이 6월 27일 이전인 경우에 하나. 그러니까 모든 이 계약적 팩트가 6월 27일 이전이면 1억 원 초과는 해줄게. 근데 그 이유는 안 돼. 라고 천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난리가 난 거고, 뭐 주담대 6억 이하로 이제 이렇게 딱 묶이게 되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뭐 금액 65% 정도로 뭐 뚝뚝 떨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을 지금 초래하고 있는데,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일주일간 강남 상구에서 제일 거래가 활발했던 지역이 송파구 아닙니까? 일주일간의 거래가 딸랑 한 건이었어. 거래량 96% 감소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서울 아파트 거래 금액 6,319억. 총량으로 따져보면 거의 뭐 70% 가까이 거래 금액이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가서는 이 초기의 지표는 중기, 말기에 이르기까지 아파트 하락 추이의 어떤 파이가 상당 부분 커질 수 있다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가기 전에 제가 늘 말씀드렸죠. 30%는 기본이고 반토막 50% 올 여름 끝나기까지 진행이 될 겁니다. 결국 이게 폭락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아파트 값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올랐던 상승분, 거품 상승분이야. 그러니까 이게 빠지는 거기 때문에 폭락해서 한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린다? 이거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그만큼 너무나 잘못된 부채 위에 쌓아놓은 자산 가치 때문에 자본시장이 다 그냥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엄청난 이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까? 아니, 주식 종목 자체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도리어 자산시장, 올드한 자산시장 자체가 역주행하면서 이 왜곡된 가치가 계속적으로 지금 격가지를 쳐버렸으니까 가지치기 해야지. 송파구 보세요. 달러 한 건 7월달 들어가지고 그렇게 많았던 거래가 지금 뭐 3월달만 해도 뭐 거의 1000건에 가까이 올 정도로 엄청난 거래량을 기록을 했었죠.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도 8건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3월달 역시도 강남구가 비교적 거래 건수가 많았어. 왜냐? 토제 해제됐기 때문에. 뭐 한 달간 뭐 35일 동안 뭐 주구장창 그냥 엄청난 자금들이 몰려들었고 35일 딱 지나면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토제 재지정되면서 거래가 싹 죽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반토막 정도의 어떤 거래량이 나왔었는데 7월 들어서면서 8건으로 팍 줄었어요. 서초구 빵건이야. 그죠? 3월달 역시 토제 때문에 쭉 하고 오른 걸 볼 수가 있죠. 콩나물 시루의 콩나물입니다. 그만큼 물을 줘야 되는데 자금적 물이 그만큼 어느 정도 끌어올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쭉쭉 올라갔다가 이제 자금줄 딱 끊겨버리니까 빵으로 나오잖아. 마포구 역시도 맞아. 마용성, 그죠? 가장 아파트 가치 상승의 결착력이 약한 부분, 변수에 약해. 여기는
5월, 6월 보십시오. 근데 7월은 딸랑 4건입니다. 6월 달만 해도 526건이었어. 마포는 거의 뭐 99% 계약이 감소가 되고, 그러니까 거래량이 감소가 됐다는 얘기죠. 4건밖에 안 나왔다.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마포구도. 그죠? 마용성 하면서 그냥 드래곤, 엄청난 이 용의 상승 흐름을 가지고 있었던 마포구도 역시 그냥 돈 앞에 장사 없다. 자금 앞에 장사 없다. 딱 커팅 당하니까 완전히 그냥 거래 자체가 죽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용산구도 빵건. 3월에 토제 때문에 쭉 하고 올랐다가 꺼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성동구 역시도 딸랑 4건밖에 안 납니다. 6월 달에 593, 거의 마포구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마용선 이렇게 같이 간다니까. 그러니까 성동구도 593건 6월 거래에 비해서 지금 7월에 4건으로 줄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용성 쪽에 집중된 자본들이 얼마나 왜곡된 어떤 이 자본들인 것을 고스란히 알 수가 있죠. 그만큼 강남 쪽으로 우리가 다이렉트로 찍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애둘러서 가게 되면 강남 쪽의 가치를 좀 슬쩍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지역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리해서 투기적 수요들이 엄청나게 몰린 걸. 이 수요들이 결국에 가서는 서울 전체의 어떤 그래도 좀 입지가 괜찮은 곳들의 가격을 쭉쭉 밀어 올린 건데, 잘못된 상승세죠. 이건 잘못된 상승세. 그렇잖아. 아파트 가치라는 게 시장 안에서 어느 정도 좀 평가를 받고 투명하게 클리어하게 자금이 들어가면서 나옵니다. 뭔가 아파트 가치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달싹거리는 그냥 그 이바구 때문에 집주인들이 그렇게 식으로 호가를 올려 세우고 그냥 펌프질을 열심히 해가지고 투기 세력들이 그런 식으로 집값을 빵빵하게 만들었었는데, 그냥 뭐 이게 한순간에 빠져버리니까 영락없이 거래량은 초래하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1일 아파트 거래량 한번 보세요. 매매가 14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아파트 시장 자체가 굉장한 어떤 대조정기를 좀 대비하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숫자가 아니라 심리죠, 심리. 그 정도로 지금 심리가 많이 위축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동안에 뭔가 아파트 가치를 좀 어떻게 좀 한건 해보자라는 어떤 심리가 이제 실수요 위주로 이제 움직이게 될 겁니다. 7월부터 실질적인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하고 수도권에 그래도 교통 환경이 괜찮은 곳에 공급이 뭐 상당히 쏟아지게 된다면 실수요자가 움직일 수 있는 좀 건전한 시장으로 바뀌게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요. 아파트 거래량 역시도 지금 뭐 7월에 141건, 6,000건, 7,000건 찍었었죠. 그리고 그러면 8,000건, 9,000건까지 가던 그 거래량이 141건으로 확 줄었다. 결국에 와서 거래량이 줄면 거래가는 내려오게 돼 있다. 그만큼 지금 자금의 선순환, 자금이 어느 정도 자기들이 원하는 수익까지 좀 끌어올릴 만한 여지는 전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라운드 제로에서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제 아파트를 현금 박치기로 주고 사야 되는데, 누가 서울에 15억 정도 하는 아파트를 현금 주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 15억 하는 서울 아파트 현금 주고 사기 위해서는 그 15억 하는 아파트가 10억, 7억, 5억, 4억으로 내려올 때 실수요자들이 현금 주고 살 수 있는 그때가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 근데 이전 정부는 뭐야? 계속해서 아파트는 올라가는 걸 방치하면서, 그래 니들 아파트 살려면 대출 확 풀어줄게 해서 작년 8월만 해도 8조 10조까지 가계부채가 증가를 했어요. 이게 반대로 돼야지. 실질적인 수요가, 내가 정말 현금 박치기 해서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아파트 가격이 낮아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5억짜리가 10억 되고 10억짜리가 7, 8억 되고 7, 8억짜리가 5억까지 내려와야지. 그래야지 사람들이 현금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6억 대출 규제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비용 발생하는 거잖아. 그죠? 당연히 거래량 주니까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 금방 표시가 나잖아. 5월달 12억, 7월달, 6월달 12억, 7월 8억 4천까지 지금 평균 거래 금액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더 떨어져야 된다는 어떤 그런 기저의 어떤 바람들이 있는데 잘 될 것 같고요. 아무튼 59A가 10억, 842가 12억 나온 최근에 무슨 이 어디야? 올림픽 박보래요.
이거 로또다 해가지고 야 이제 전세 보증금으로 충분히 분양가 깔 수 있으니까 이거 충분히 내가 어떻게 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규제 때문에 이제 완전 망했죠. 무순이는. 지금 기본적으로 5구A가 10억인데 24억, 14억 정도의 차익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84가 12억인데 3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15억 정도의 차익을 볼 수가 있는데 627 대책 딱 적용받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 대출 최대한도 6억, 34평 당첨 시에 현금 6억 박아라. 그런 얘기야. 대출 시에 6개월 내에 거주 의무까지 발생을 하네. 누가 이걸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한다는 얘기지. 결국에 가서는 이게 어찌 보면 무주택자들의 어떤 핸디캡이 될 수 있는 그런 진입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거의 10억 정도, 지금 뭐 지표적으로 보더라도 뭐 10억, 15억 정도 올랐잖아. 그 정도로 서울 아파트 값을 끌어올린 장본인 중에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제 불가하게 된다면 결국 올림픽 파크포레온 역시도 그 가치가 상당히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지금 뭐 전세가가 9억이고 뭐 12억 정도 하고 있는데 충분히 뭐 전세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대출 규제가 없기 전에는 충분히 분양가를 쳐낼 수 있는 그런 전세 자금인데 이제 못 땡깁니다. 이거 내가 들어가 살아야 돼. 그리고 소유권 이전 전세 대출 금지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올림픽 파크포레온에 뭐 앞으로 30억 갈 거다, 40억 갈 거다라는 말들이 이제 무색하게 된 거죠. 이제 그 기저에서의 어떤 수요들이 올림픽 파크포레온의 어떤 아파트 가치를 계속해서 끌어올릴 만한 그런 힘이 이제 소실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거의 뭐 반토막이 나올 정도로 그동안의 상승들을 고스란히 반납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이전에 지금 둔촌주공이 입주하기 전에 잔금 대란이라 해서 잔금액이 3조 원인데 1금융 잔금 대출액이 9,500원이다. 9,500억 원이다. 9,500원이면 얼마 좋아. 만원짜리 한 장이면 딱 해결이 될 텐데 참 씁쓸하네요. 1금융권 잔금 대출액이 9,500억 밖에 안 돼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그죠? 또 이제 전세도 안 된다. 거주 의무가 이제 그때 있었으니까 거주 의무 유예 3년을 해줬잖아. 이게 좀 전세 보증금을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가서 좀 뭔가 해소가 되는 듯 했는데, 이제 이게 26년, 27년 되면 또 뭔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세입자 가지고 보증금 가지고 버틴 사람들, 이제 현금 가지고 뭔가 좀 해결을 해야 할 시점이 오게 된다면 올림픽 파크포레온도 장담 못합니다. 엄청난 또 대조정기를 겪을 가능성도 높겠고, 최근에 라체르보 프루지오 서밋 역시도 뭐 무수리로 나왔었는데 4, 5제곱만 뭐 박 터졌죠. 1190건이 접수가 됐어. 그 정도로 뭐 아파트 값이 뭐 어마무시 높아서 이게 또 정말 좀 너무한 게 뭐냐면, 이게 분양가가 무슨 분양가가 12억 13억에 나왔는데 기존 분양가가 9억이야. 그러니까 풀악셀을 꾹 누른 무순이 집집이라는 얘기죠. 3, 4억 높였어. 5구제곱 18억인데 기존 분양가 14억. 그죠? 대체로 3, 4억을 높인 분양가로 무순이 집집이 나왔다. 라체르 오프. 그래도 4, 5제곱은 뭐 그냥 머리 뒤밀고 서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여기도 6억 이상 대출은 안 됩니다. 경쟁률이 70대 1을 찍었다 했지만 이거 멋모르고 지원한 사람들 많을 것 같고, 뭐 어차피 뭐 당첨돼도 내가 포기해버리면 뭐 핸디캡 없으니까 라는 그런 마음으로 지원을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청약 양상은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될 거다. 그리고 조합 너무한다. 그죠? 아니 무슨인데 어떻게 3, 4억을 딱 풀악셀을 딱 눌러가지고 또 분양가를 냈는지, 이게 무슨인지, 아니면 기존 이제 앞으로 우리 아파트 가격이 이만큼 올랐으니까 더 올려쳐서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내놓은 건지, 여기에 정신없이 또 지원을 하신 분들도 참 이해를 못 하겠고요. 아무튼 참 대한민국 부동산 자체는 그동안 답이 없었다. 너무나 이 왜곡된 가치 변형의 어떤 시장이었기 때문에. 그죠? 근데 지금 뭐 성동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 마용성의 이 움직임들도 심상치 않기 때문에 라체르보 프루지오 역시도 상당히 좀 조정기를 겪게 될 가능성이 높고, 뭐 성동구 성수동 현대아파트가 지금 3억 정도 7월 2일 이 거래가가 17% 하락하는 추세로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무순위도 좀 잘 선별해서 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이제 더 이상 6억, 5억 이상의 아파트는 좀 의미가 없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늘 왜 5억, 3억짜리 아파트를 부단히도 소개를 시켜드렸느냐. 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아파트 값이 그 이상 돼버리면 이후에 서울의 아파트나 뭐 수도권의 아파트들도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상 주고 사면 다 거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검단 호수공원 중흥 S클래스 뭐 5호선 개통, 인천 지하철 1호선, 흥분해가지고 5호선까지 5호선은 앞으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1010세대 나옵니다. 그래서 검단 호수공원역 중흥 S클래스 좀 집중할 필요가 있고요. 이 검단도 좀 분양가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5억, 6억.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됨에도 불구하고 직주 근접은 가능해졌다. 뭐 서울역까지 한 30분 정도면 충분히 도착한 그런 어떤 거리적, 입지적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장흥 S1 블럭, 여기도 좀 집중할 필요가 있죠. 여기 일산하고 가까운 그런 곳이기 때문에 5984제곱 3억대도 있고요, 4억대도 있고 5억대도 있는 그런 어떤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잘 들여다 보시고, 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어느 정도 우회로로 좀 선택지를 좀 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뭐 잠실, 뭐 개포 등등해서 지금 심상치 않은 지금 전세가의 흐름, 지금 메이플자이 제가 오전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듯이 흔들흔들거리는 이 전세가는 역시 매매가를 받쳐줄 수 있는 가장 큰 버팀목이 되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확실하게 매매가 시장은 대폭적인 조정장이 올 수밖에 없겠다. 음마아파트 뭐 10억 했는데 5억으로, 그리고 잠실주공 5단지 거의 8억 했는데 4억으로, 개포주공 5단지 역시도 9억에서 10억 했는데 한 5억으로 지금 떨어져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그냥 일상적 모습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규제 이후에 나타날 매도 시장의 움직임을 선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일이라 볼 수가 있겠죠. 앞으로 서울 아파트의 상당한 조정장의 양상은 극적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확실하게 지금 뭐 대출 수위가 확 낮아졌습니다. 1억도 안 나오는 그런 대출도 있게 되어서 앞으로 이 서울 아파트의 대조정장은 우리가 생각한, 또 기대한 그 시기보다 훨씬 더 일찍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빠 한번 한복 똑바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